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4%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2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도 0.03%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살펴보시면 오늘 홍콩 지수가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술주가 계속해서 폭락을 하면서 이틀 만에 8%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키포인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락했었죠. 어제 하락에 이어서 홍콩의 주요 기술주가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살펴보시면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장중에 5% 가깝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4.22%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락분에 이어서 오늘까지 총 토탈 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4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가 2.49% 크게 밀림을 받았고요. 또 홍콩의 항생 지수가 4.22%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24%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는 0.277%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요 아시아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차트를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 4,600만 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바로 급락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3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차트 모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양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오늘 초반에 280만 원 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빠르게 급락을 한 뒤에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79%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6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오늘 784원 장중에 고점을 찍기도 했었고요. 다시 급락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737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24%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32.53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1% 밀리면서 1,046.55포인트에서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중 지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3,252선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장 후반에 들어서는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결국에는 3,23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53선까지 장중 고점을 찍기도 했었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는
낙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0.1% 밀리면서 1046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자세하게 주간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인 어제는 7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오늘 이 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2,760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382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지만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23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또 외국인도 42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2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1,049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54억 원, 외국인이 610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집계가 됐고요. 오늘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창고 업종도 1.23%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은행업종과 종이목재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각각 0.95%, 0.92%,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통업종도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8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이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2.74%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건설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7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음식료와 담배업종, 비금속업종도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까지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 맥스트가 코스닥 상장 첫날 오늘 따상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15,000원의 2배인 3만 원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앞서 맥스트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587대 1의 경쟁률과 39%가 넘는 높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됐었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역대 최고 경쟁률인 1,762.7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증강현실 분야의 기술 전문 기업인 맥스트는 2010년에 설립한 후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재환 맥스트 대표는 IPO 과정을 통해서 맥스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원천 기술 성장과 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준 투자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제2의 창업으로 여겨 R&D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고도화 또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맥스트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는 15,000원의 공모가 15,000원의 2배인 3만 원에 형성을 해서요.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 결국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알체라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가 메타버스와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알체라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회사에 관련 문의가 많다며 현재까지 알체라의 사업 모델 중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 모델은 없다고 알렸는데요. 알체라는 안면인식 사업과 이상상황 감지 사업, 또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하는 AI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입니다.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소개되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26일에도 56,8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식에 알체라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0.94%,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25%까지 밀렸습니다. 결국에 25.09%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도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오늘 다시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면서 39,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시가총액 8위 종목인 삼성 SDI가 2분기 매출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실적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2,95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4.36% 급증했고 또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32% 오른 3조 3,34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또 순이익도 역시나 2,883억 원으로 504.48%나 늘었는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된 에너지 사업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536%나 많은 1,687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습니다. 네, 이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 SDI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SDI는 0.68%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4.48% 급등하면서 77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3%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는 1% 넘게 밀리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3.12% 오름세를 보였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집계됐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지난해 6월 완전히 끊겼었던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약 1년 4개월 만에 복구됐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은 오전 10시부터 그간 단절됐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수의 통신선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 등으로 최근까지 연락선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수석은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소통해왔다고 말은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신석재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3%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는 3% 밀리면서 장을 마쳤지만 오늘은 다시 2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집계가 됐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안에서 다른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원 주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신원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27%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윗꼬리 길게 달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10%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는 1.41% 조정을 받으면서 1,75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지만 오늘은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9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에프 한번 살펴보시죠.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25%까지 급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 빠르게 반납을 했는데요. 9.71% 상승하면서 1,5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만이 홀로 압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아난티입니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22.76%까지 급등하면서 11,650원의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습니다. 1.66% 어제는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오늘은 다시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개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업종은요. 바로 사료 관련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황 피해가 발생해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맥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백맥 현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을 했고 또 강맥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곡창지대 중 한 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식량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비료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팜스토리부터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팜스토리는 오늘 보합권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7.69% 급등하면서 2,905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래도 13%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도 1.56% 오름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 다른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KC피드입니다.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3% 조정을 받으면서 파란불 켜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빠르게 빨간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99%, 2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6%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3,7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윗꼬리 조금은 달고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5.8%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7,1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기대했던 것대로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좋은 편에 좀 속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장 마치고 나서는 유럽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제 장중에는 우리가 이제 중화권 흔히 이제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 이쪽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보면 중국 시장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라기보다는 이 중화권 증시의 개별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처럼 굉장히 이제 폭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승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상승에 제한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그냥 예측한 대로 흘러간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피로도가 나올지 여부. 만약에 피로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저는 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시장은 예상한 대로 흘러갔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덜 받은 건 다행인 부분이고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증시 상승 피로도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 한번 장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핫했었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했다, 재개했다라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이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쪽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에 제법 이제 많은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일단 장 초반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이제 장 후반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장 마치고 나서는 수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남북 통신을 복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등락을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의 이 미국의 정부가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이 제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떠한 매듭을 좀 지을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이었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놓고 보면 강대 강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의 면담이라든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때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표현의 이제 인터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조정시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전체 계좌를 100%라고 봤을 때 10% 이상의 비중을 초과해서 담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그리고 그 10%를 담을 때도 상승이 나오는 날보다도 조정이 나오는 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남북 관련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만 비중은 10% 이하로만 담아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청약이 마감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또 어제 매도 리포트까지 발간이 되면서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관련주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영향으로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투자를 할 만하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을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과연 이제부터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제로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그 종목을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의 시세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사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뭐 100% 유사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당시에는 빅히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빅히트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상장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는 너무 많은 관련주들이 있었고, 또 빅히트가 지금 카카오뱅크와 거의 동일한 위치가 있던 게 뭐냐면, 빅히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빅히트를 제외한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JYP 엔터 이쪽보다 시총 사이가 너무 컸었단 말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거의 동일한 위치거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향성을 띨 수 있겠죠. 하이브처럼 잠시 내려왔다가 그 테마,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카카오뱅크가 여기서 더 치고 가면서 이 인터넷 은행만의 강점을 더 살려나가느냐. 이것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이 혼돈의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주들은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도를 하고 그 현금을 확보한 걸로 카카오뱅크를 좋은 타이밍에 트레이딩을 할 고민을 하는 게 더 지금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이미 재료 누출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그 종목에 직접 매수를 할 건지 고민할 때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네. 테마 안에서 오늘 신규 상장한 맥스팅은 상한가를 갔고요. 또 반면에 알체라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참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지금 알체라라고 하는 기업의 이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단은 27,000원에서 3만 원이었던 이 주가를 기록했던 알체라가 지금 이제 5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뭐 플랫폼 혹은 상품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러한 기업의 대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는 이제는 진주를 고르는 그러한 시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플랫폼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그때 당시죠. 지금은 이제 맥스트가 상장했기 때문에 맥스트도 포함되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실제로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에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당분간 좀 피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게임주들 대다수가 우선은 본업, 즉 이제 새로 개발한 게임의 흥행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여기에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추가적으로 테마임이 붙었던 것이 메타버스와 연동이 돼서 앞으로 향후에 더 큰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게서도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의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혹은 예측한 대로 게임즈에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알체라의 급락세를 통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자이언트 스텝을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 그리고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또 다른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또 전문가님이 배터리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신 삼성 SDI도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쪽 섹터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는 지금 벌써 어느 정도의 종목이 좀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게 된다면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는 삼성 SDI와 이 주가의 위치에서 갭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의 일봉상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난 상황. 삼성 SDI가 가장 선두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의 힘보다는 삼성 SDI 위주로의 이 집중적인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여전히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배터리와 뭐 연관이 있는 전기차와 연관이 있는 MLCC 관련한 삼성전기도 지금 위치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것은 배터리 관련주인데 배터리 관련주 여전히 좋고 관련해서 삼성전기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 코멘트를 드리면 배터리 쪽도 좋지만 삼성전기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카메라 모듈. 네, 이쪽입니다. 카메라 모듈이 지금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 혹은 자율주행 그리고 AI 등등의 앞으로 이제 향후의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카메라 모듈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 결국 이제 테슬라도 지금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 있지만 향후 멀리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이제 그것과 관련한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이 두 기업을 저는 지금 위치에서 둘 다 모두 공략 가능하다. 대신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략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사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시총 상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그렇게 밀리진 않고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특징이 뭐냐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부진을 하죠. 하지만 이 부진한 모습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느 정도 커버할 때가 있고 오늘처럼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이쪽이 또 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뭐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도체 가치가 조금 소폭 밀린다 하더라도 전기전자, 특히 삼성 SDI, 삼성전기를 필두로 저는 굉장히 좋은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기업 모두 오늘의 수급, 오늘의 위치 정말 저는 좋은 점수를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기업 연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2차 전지 섹터에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망한 종목, 두 종목이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주 쪽에서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삼성 SDI가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MLCC 관련한 삼성전기도 카메라 모듈까지도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을 제외한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